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로 72살이 된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제 이름은 김순이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하지만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살아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70평생을 살면서 그걸 처음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제가 얼마나 많은 걸 참아왔는지, 또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해왔는지 돌이켜보니 참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며느리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떠난 뒤 제가 발견한 작은 진실과 그 진실이 어떻게 저희 가족을 변화시켰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누가 옳고 그르다는 답은 없어요. 다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회복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그날은 유난히 쌀쌀한 겨울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손주 생각이 나더라고요. 벌써 일주일째 얼굴을 못 본 것 같았어요. 아들 내외가 바쁜 건 알지만 그래도 할머니 마음이 어디 가나요? 보고 싶은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 일찍 시장에 갔습니다. 제주 귤이 막 나왔길래 크고 달아 보이는 걸로 한 박스 샀어요. 손주가 귤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떡국 재료도 한아름 샀습니다. 며느리가 요새 야근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국물 요리 하나 제대로 못 끓여 먹을 것 같아서요. 짐을 들고 아들 집 앞에 섰을 때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며느리를 만날 때마다 저는 왠지 모르게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제가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혹시 제가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늘 앞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깐 숨을 고르고 미소를 지어봤어요. 그리고 벨을 눌렀습니다. 띵동.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기 직전 집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여보, 또 왔어. 시어머니, 진짜 오늘은 좀 쉬고 싶었는데.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짐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걸까? 하지만 분명했어요. 제가 들은 건 틀림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어머, 이렇게 많이 들고 오셨어요? 평소 같으면 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기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응, 귤 좀 샀어. 우리 손주 좋아하잖아. 그리고 떡국 재료도. 아, 네, 들어오세요. 며느리는 제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날 저는 손주와 1시간 정도 놀고 떡국 재료를 정리해 둔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그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또 왔어. 오늘은 좀 쉬고 싶었는데.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기 비친 제 모습은 주름진 얼굴에 허리가 굽은 그저 늙은 여자일 뿐이었어요. 나는 짐이었구나. 나는 부담이었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그 말이 반복됐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뭘 한 걸까?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를 맞이하고 손주를 봐주고. 그런데 나는 지금 뭐지? 그저 또 오는 사람? 쉬고 싶을 때 찾아오는 불편한 존재?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뒀던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게 건넨 상자였어요. 힘들 때 열어봐. 남편은 그렇게 말했었죠. 하지만 저는 그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열어볼 이유도 용기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만큼은 달랐어요.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안에는 낡은 통장 한 권과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의 글씨체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순이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많이 힘들 때일 거야. 나는 내가 참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오히려 내가 혼자 견디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못했던 것 같아. 미안해. 먼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어. 아들 키우느라, 집안 꾸리느라, 시부모 모시느라 내 인생은 항상 뒷전이었지. 그래서 내가 준비했어. 이 통장은 내가 쓰라고 모은 거야. 이젠 너를 위해 살아.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가 꿈꿨던 것들 해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넌 아직 충분히 젊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사랑해, 순이야.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거기엔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2,500만 원. 남편은 생전에 조금씩 모아뒀던 거예요. 제 이름으로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퍼서라기보다는 뭔가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후회. 왜 남편이 살아있을 때 더 의지하지 못했을까? 왜 저는 항상 혼자 견디려고만 했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아보자. 그날 이후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혼자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짐처럼 살지 않겠다.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좀 뵐 수 있을까요? 며느리를 만난 건 동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와 다르게 화장기 없는 얼굴로 나타났어요. 눈도 퉁퉁 부어 있었고요. 어머니. 며느리는 자리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회사에서 큰일 났어요.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과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사팀에서 감사가 들어왔대요. 누군가 며느리에게 불리한 제보를 했고 그 때문에 승진은커녕 지금 자리조차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억울해요.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누가 저를 이렇게 만든 건지. 며느리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혹시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한데 금액이 좀 커서요. 200만 원 정도만 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꼭 갚을게요. 제발. 평소에 저였다면 아무 말 없이 도와줬을 겁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으니까요. 그게 엄마 마음이고 시어머니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그날의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혜야.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저를 봤습니다. 네, 어머니. 나 지난주에 내가 한 말 들었어.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또 왔다고 했지. 쉬고 싶다고 했고. 어머니, 그건 제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혜야,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 사람한테는 더 아플 수 있어. 그게 진짜 속마음이니까.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내가 힘들까봐, 내가 짐이 될까봐 항상 조심했거든.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었을까? 며느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저도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도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나도 내가 힘든 거 알아. 회사 생활하면서 애 키우고 집안일하고 얼마나 힘들겠어. 나도 다 겪어봐서 알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 마음에 상처 줘도 되는 건 아니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남편의 편지를 떠올렸어요. 이젠 너를 위해 살아.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정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도와줄게.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응.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네, 어머니. 무슨 조건이든 우리 관계를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서로한테 솔직해지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며느리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 진짜 잘할게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그리고 지혜야,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 나도 사람이니까 다 이해해. 그냥 서로 숨기지 말고 살자. 네,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날 저는 며느리에게 2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남편이 남긴 통장에서요. 그리고 며느리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회사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며느리와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어요.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어머니, 날씨 추운데 괜찮으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가 먼저 찾아가지 않아도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제 집에 왔어요. 어머니, 오늘 우리 집에서 밥 먹어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명절에는 며느리가 직접 제 방을 청소해 줬습니다. 예전엔 제가 항상 며느리 집 청소를 도와줬는데 이번엔 역할이 바뀐 거죠. 어머니, 이 옷 오래된 것 같은데 새 거 사드릴까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같이 백화점 가요. 제가 어머니 옷 사드리고 싶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진심인지 아니면 제가 돈을 빌려준 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의심도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도 변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변화는 제가 변하면서 시작된 거였어요. 제가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자 며느리도 편해진 거예요. 며느리도 이제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저도 그동안 어머니한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몰랐어요. 어머니가 항상 조심스럽게 대하시니까 저도 뭔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를 두게 됐고, 그랬구나. 예. 근데 이제는 어머니가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편해요. 그리고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그런 말을 했었다는 게. 됐어. 지혜야,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어머니, 사랑해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제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며느리를 꼭 안아줬어요. 나도
사랑해, 지혜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남겨준 그 편지 덕분에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이제 저도 저를 위해 살 줄 알게 됐어요. 남편이 웃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라는 게 일방적인 희생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솔직할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된다는 걸요. 이제 저는 며느리와 정말 편한 사이가 됐습니다. 손주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보고 며느리와는 가끔 둘이서 카페에서 차도 마셔요. 며느리가 최근에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처음엔 어머니가 무섭기도 했어요. 시어머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머니가 제일 편해요. 어머니가 있어서 제가 버티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저는 너무 많은 걸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며느리 눈치 보고, 아들 눈치 보고, 제 감정은 늘 뒤로 밀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나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요.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말 한마디의 힘입니다. 며느리가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제게 상처가 됐지만 동시에 그 상처가 저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며느리도 제 솔직한 말 한마디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고요. 가족 사이에서 가장 큰 상처도, 가장 큰 위로도 결국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가족 관계 때문에 힘드신가요? 혹시 마음속에 쌓아둔 말들이 있으신가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전하지 못한 말들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관계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솔직해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요. 저도 70이 넘어서야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일찍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남편이 남긴 편지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젠 너를 위해 살아. 저는 이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좋아졌고, 손주도 자주 보고, 무엇보다 제가 행복해요. 여러분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용기 내서 솔직하게 대화해 보세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망칠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킬 수도 있어요. 우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